밤에 어깨가 아파서 자다가 깼다. 팔을 올리려는데 힘이 빠지고 통증이 온다. 어깨 수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크게 째는 수술인지 내시경인지 얼마나 아픈지 수술 말고는 더 버틸 수가 있는 건지 오늘 관절경 수술 전문가가 어깨 수술에 대한 궁금증 직접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을 곧바로 보자. 곧바로 보는 인터뷰 MC 김은비입니다. 어깨 통증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어깨 수술이라는 말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막연하게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신승준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곧바로 병원 병원장이자 저희가 전문의 신승준입니다. 어깨는 정말 통증 종류도 다양하고 회전 근개, 오십견, 칼부, 충돌증후군처럼 비슷하게 아픈데 원인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태인가요? 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을 함께 모셨는데요.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견주관절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가천대학교 길병원 슬관절 전임의와 외래교수 경력을 갖고 계신 각종 관절경 수술, 스포츠 손상,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십니다. 고려대학교 생명유전공학부 줄기세포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한관절경학회 최우수 논문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관절경 수술 분야의 전문가, 곧바로 병원 관절센터 김병각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김병각입니다. 오늘 어깨 수술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좀 명확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병각 센터장님, 굉장히 인상 깊게 환자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절에 대한 각을 제대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절경학회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정말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그럼 곧바로 보시죠. 오, 요즘 이런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도 즐겨 하시나요? 저는 저런 거를 보면 이제 몸이 좋아 보인다기보다 어깨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다칠 위험이 많으니까. 아이고, 맞으셨군요. 저렇게 실제로 막 맞추시죠? 네, 급성으로 탈구가 돼서 오시면 저희가 맞춘 딱 저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아파하시죠? 와, 정말 다양한 부상 장면들을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아까 보니까 팔을 들어 올리다가 딱 멈추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보다가 왔다 이런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어깨는 통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네. 어떤 질환인지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제일 먼저요. 어깨관절 내시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깨관절 내시경은 어깨 한 1cm 미만의 작은 절개 몇 개를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절 안을 직접 보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어깨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크게 째는 수술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절 내시경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직접 보면서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어서 회전근개 봉합, 또 관절화순 수술, 어깨 불안정성 수술, 염증 조직 제거 같은 다양한 치료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수술 이꼴 다 크게 째야 한다, 이런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손상 크기나 조직 상태에 따라 개방 수술이나 병행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깨 수술의 많은 부분이 내시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어깨 질환에서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되나요? 어깨가 아프다고 다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이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힘줄이 찢어진 경우로 가장 흔하게 관절 내시경 봉합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화순 손상입니다. 어깨 관절 테두리를 잡아주는 구조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성 탈구나 만성 불안정성입니다. 어깨가 자꾸 빠지거나
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반복돼서 불편한 그런 경우예요. 네 번째는 충돌 증후군이나 염증 조직의 문제입니다. 팔을 올릴 때 어깨 안에서 뭔가 걸리거나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이고요. 마지막 오십견은 대부분 비수술 치료가 먼저이지만 충분히 치료해도 강직이 너무 심한 경우, 많이 굳어있는 경우에는 굳은 관절막을 풀어주는 수술을 내시경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깨가 아프다는 한 가지 표현 안에 정말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병명이 다르면 수술 이유도 방법도 회복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내가 과연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꼭 다 수술을 해야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크기, 또 통증 정도, 힘이 얼마나 빠지는가, 연령, 환자분의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작은 파열이거나 일부 그냥 퇴행성 파열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활동을 좀 제한하는 활동 조절 같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수술을 더 적극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팔을 들기 힘들 정도로 약화가 뚜렷한 경우, 외상뒤에 갑자기 파열된 경우,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몇 개월 이상 호전이 전혀 없이 오히려 악화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더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계속 무리해서 쓰면 파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조금만 더 버텨봐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참기보다는 평가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심하게 아픈 야간통, 네. 그리고 팔을 들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힘들고 약해진 그런 느낌, 네. 어깨가 빠지거나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반복되는 것, 수개월 넘게 치료했는데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괜찮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참지 말고 사전에 좀 병원에 와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회전근개 봉합이나 어깨 불안정성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내시경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깨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 두세 개를 내고 하나에는 카메라를, 나머지 구멍들에는 수술기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절 안을 보면서 기구들로 직접 치료를 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의 경우에는 찢어진 힘줄을 뼈에다 다시 붙여주는 네. 그런 방식이고요. 어깨 불안정성 수술은 늘어나거나 찢어진 관절 와순과 인대를 다시 봉합하거나 탄탄하게 조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을 하든 수술 전에 MRI나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로 병변 크기, 위치, 조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어깨 수술이라도 질환에 따라 안에서 하는 처치가 다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회복 계획도 다 달라집니다. 수술보다 또 오히려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 이거는 회복이 좀 빠른 편인가요? 이건 수술 종류에 따라서 꽤 다릅니다. 단순한 염증 조직 제거 그리고 회전근개 봉합은 회복 속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회전근개 봉합의 경우는 수술 후 봉합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슬링이 보통 수주, 6주 뭐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운동 범위 회복과 근력 회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관절하순 봉합이나 불안정성 수술도 수술 부위가 충분히 아물고 나서 재활 단계를 또 밟아야 합니다. 개인 상태나 손상 정도에 따른 회복 기간은 다 다를 수 있으니 훨씬 담당 선생님과 꼭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수술만 끝나면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런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깨는 수술 후 재활이 절반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너무 빨리 무리하면 봉합 부위에 부담이 가고 반대로 너무 안 움직이면 강직이 올 수 있어서 수술 종류에 맞는 재활 계획을 정확히 지키는 게 결과를 결정합니다. 어깨는 수술을 얼마나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재활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수술 후 재활까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가능하면 나는 수술까지는 안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깨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평소 어떻게 예방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많지만 그 중에서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있는데 무리해서 참고 쓰고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계속 쓰면 파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닌 그런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머리 작업, 그리고 반복적인 머리 위에서 하는 그런 운동들, 이런 거는 어깨 통증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던지기, 웨이트, 반복 오버헤드 동작이 많은 분들, 어깨 안정화 근육과 회전근개 상태를 평소에 관리하시고 아프시면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3번째는 야간통, 팔들기 약화, 반복 탈구 같은 신호를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더 큰 수술이나 더 긴 회복을 막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과 진단을 받아봐라 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캡처까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깨 관절 내시경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어떤 어깨 질환에서 필요한지, 또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어깨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무서웠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은 작은 절개로 정밀하게 치료를 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무조건 빨리 수술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재활까지 포함한 토탈 솔루션 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자다가 깨고 팔을 든 게 힘들고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깨관절 내시경은 잘 맞는 질환과 환자에게는 통증과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는 치료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승준 병원장님 그리고 김병각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들 꼭 기억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곧바로!